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지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시각 현재 다우지수 0.75% 283포인트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0.79,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2.71%로 지난해 연말 증시와는 완전 사뭇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장 마감 1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애플 어제 이어서 0.69%, 특히 이 차트상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난 11월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탈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존의 흐름과는 사뭇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이제 하락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20일 이동평선을 깨뜨렸다는 점,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달라졌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 반전했고, 오른 건 이제 구글 알파벳 정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오늘 1% 넘게 하락 중에 있고, 특히 이 테슬라 주가 4% 4일 연속 하락하면서 4% 넘게 급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죠. 왜 그러한지, 지금 4분기 납품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약한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도컴, 그 다음에 AMD 등 반도체 주식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동안 올랐던 기술주들도 당연히 이 영향을 어제부터 받고 있다는 점, 어제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순매도 그 의미도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준비한 내용 볼까요? 자, 오늘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12월 FOMC 의사록. 여기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올해 24년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경로는 이 정책 경로에 대해서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로는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베팅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냐. 뭐 3월에 조기 금리 인하, 올해 뭐 몇 차례, 세 차례, 많으면 다섯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를 보니까 이거 다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거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는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을 보류하면서 마크럽, 안전벨트를 더 졸라매라고 촉구하는 그런 오늘 발언을 하기도 했죠.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좀 전에 봤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지난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좀 깨트린 기존의 흐름과 좀 달라졌죠. 물론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반등 이후에 21선을 회복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실적,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그 다음에 밑단에 써져 있습니다만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지표가 얼마나 올해 금리나 전망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밤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반등이냐 아니면 추가 조정이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체크하시고요. 국제 유가는 리비아 주요 유전에 대한 유전에 어떤 뭐 차질이 좀 발생했나 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급 차질 우려, 그다음에 오페크의 결속에 따라서 3% 상승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빠지니까 여기 이제 S&P 500 맵을 보시죠. 먼저 S&P 500에서 여기 비트코인 시세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오늘 현재 5% 넘는 하락세가 이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했죠. 왜 하락을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도 이제 금리 인하 전망에 그동안 막 오른 거지 않습니까? 기술주와 비슷하게.
그런 전망이 이제 흐트러지면서 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 숫자는 뭐 정확히 안 할 텐데 대략 보시죠. 일단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하락을 했고, 자, 반도체주 엔비디아 1.2%, 브로드컴이 2.38, AMD 2% 넘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그나마 약밥이니까 하락폭이 좀 적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기술주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죠. 오른 건 뭐 있나요? 일라이 릴리 올랐네요. 바이오,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에브비, 머크, 암젠 뭐 이런 종목 올랐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올랐습니다. 반면에 산업재, 뭐 유틸리티, 원자재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자, 우리 증시가 이제 1월 2일 첫 거래 증시만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좀 받고 있죠. 그런 시점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40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04원 80전이었는데 1308원 원달러 좀 오르고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중한 때 4% 넘기도 했습니다. 이제 VIX가 보통 12에서 14 박스권인데 13.54까지 올랐고, 반도체 ETF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1월 2일자에 이제 이 기사를 올려드렸었죠. 네, 1월 효과는 이쯤이 됐다. 올해 낼 일을 방해할 수 있는 5가지 요인이 뭐였냐? 지나친 과매수, 그 다음에 너무 강세 마인드, 그 다음에 VIX 너무 낮은 VIX,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PI죠. 1월 11일. 그 다음에 실망스러운 뭐 실적. 네. 이게 참 정확하게 어찌 보면 이런 이제 경계성 메시지를 제때 좀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꼭 좀 뭐 시장이 또 하락하니까 이런 게 단계로 좀 부각될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상승이 또 지나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하락폭이 클 때는 또 너무 약세 마인드로 또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쭉 써놨고, 자, 테슬라 하락 요인 보죠. 이 테슬라 하락 요인은, 그러니까 4분기 납품 보고서는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이 중국의 BYD가 더 많이 팔았어요. 이러면서 EV 시장 1위 점유율을 내줘버렸다는 거죠. 그에 따라 이제 차익 매물이 더 나온 거죠. 4일 연속 테슬라에. 바로 이 소식입니다. 네. 이 BYD의 기록적인 4분기 납품 보고서가 테슬라의 지배력, 도미넌스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뭐 그 소식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가가 최근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럼 BYD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렸냐? 테슬라는 한 180만 대 팔렸는데, 지난해 이제 BYD는 300만 대 팔렸다. 이 300만 대가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 배터리 적용한 전기차는 160만 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한 140만 대 팔렸다고 그래요. 자, 이런 영향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자, 헬스케어, 바이오, 일라이릴리가 또 올랐습니다. 오늘 체중감량 관련 바이오 관련주 주가 영향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라이릴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일라이릴리가 왜 올랐냐? 이 BMO 애널리스트 에반 시거맨이라는 사람이 릴리의 체중 감량제인 젯바운드가 이미 노보노디스크의 체중 감량 약물인 오젬픽 혹은 뭐 위구비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라이릴리가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기타 뭐 AST 모바일,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우주 기반의 셀룰러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하는 회사가 올랐다. 어제 뭐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죠. 개별주로. 일단 이런 소식, 테슬라 하락 이유,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상승 이유 살펴보았습니다. 네, ETF 시장도 지수 빠지니까 오늘은 인버스 ETF가 올랐죠.
네, 반도체도 떨어지니까 반도체 인버스 ETF가 올랐습니다. 에너지 관련 ETF 올랐고요. 그 다음에 VIX가 올라가니까 VIX 관련 ETF도 네,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은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네,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어요. 로이터 보도입니다. 10억 달러면 이제 우리나라 1조 3천억 원 정도 되죠. 3년,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투자은행 8곳을 선정. 발행 규모는 이제 추후에 이제 시장에 맞춰서 결정할 것이다.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뭐 좋을 걸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자, 국내 증시 보시죠. 네, 국내 증시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가 1조 6천억 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이건데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특히 이제 지수도 코스피가 2.3%, 코스닥은 0.84% 하락했는데 이 외국인의 선물 순 대량 매도의 이유는 미국의 빅테크, 반도체 등 기술주의 하락과 특히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서 일부 그동안 롱 포지션에 배팅을 하는데 그것을 일부 좀 청산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겠죠. 자, 기타 뭐 종목단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3% 하락.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반도체주가 이런 약세를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들 선물 대량 순매도 영향이 있지만 기존의 어떤 흐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2차전지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제약 등은 보합이나 상승 그러면서 미국도 헬스케어 쪽이 그나마 나으니까 우리 시장도 이런 쪽 종목군을 받쳐주면서 뭐 개별 바이오, 신규 바이오, 뭐 큐로셀, 큐리옥스 바이오 등 뭐 이런 종목군들 상승을 좀 보였고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약세를 보였죠. 그나마 이제 뭐 칩셋 미디어 등의 온디바이스 AI나 뭐 CXL 관련주 그리고 뭐 우주항공 관련주인 뭐 AP선이랄지 컨택 뭐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주 주춤한 가운데 대부분 종목군을 약세면서 일부 개별 테마주들 순환매 정도. 근데 시장이 다소 좀 약해진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다가 어제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 이후에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나스닥이 우리 시장, 우리 투자자들 미국 먼저 볼 때 나스닥 지수 보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지난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21선을 이탈했다. 그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스닥 지수가 약하다는 얘기는 기술주의 약세. 이게 이제 국내 기술주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 부분을 꼭 봐야 됩니다. 자, 코스피는 5일선을 깨뜨렸죠. 네, 그 다음 지지선 21선 체크해야 됩니다. 코스닥 5일선 지켜줬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이제 5일선을 좀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상승한 종목도 볼까요? LS 에코에너지 3연 변경했죠. LS 전선 아시아가 7% 올랐네요. 자, 대략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락 종목군들 우선주 하락 보였고 대형주에서 특이 종목군들 있는 거 좀 볼게요. 셀트리온 약보합 정도 보였네요. 참고로 또 홍해 운송 중단에 따라 머스크 주가가 좀 올랐다 그런 내용도 좀 있었죠. 자, 코스닥은
위메이드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아무래도 비트코인 하락. 물론 이제 1월 중순 정도에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하기도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최근 미국 시장 약세에 따라서 비트코인 하락. 그래서 국내도 이런 관련주들 STO랄지 코인 관련주도 어제 시장에서 하락을 했다는 점. 반면에 뭐 상승한 종목군들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개별 종목들이 있다. 이 정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어제 테마로 저출산 정책 수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또 보면은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코스피 입성한 포스코 DX도 그동안 올랐다가 거래소 이제 코스피 상장한 이후에 이전 상장한 이후에 혹독한 신고식을 겨뤘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기아 등 순매수했지만 뭐 빠졌고요. 기관은 뭐 한국항공우주, 연기금 어제 삼성전자랑 셀트리온 순매수해 보이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셀트리온 제약, 기관도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기관은 이제 어제 인텔리안 테크, 콘텍, 뭐 우주항공 관련주, 뭐 이런 종목분들이 좀 부각됐고 AI, 온디바이스 AI, CXL 뭐 이런 종목군들 동반 상승했죠. 자, 오늘 일정은 이제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이 스펙 합병으로 상장이 된다는 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